자, 오상원의 유해고요. 설명을 하다가 진행을 좀 하죠. 6.25 배경을 통해 6.25를 배경으로 한 전후 소설이고 이 시점이 두 가지가 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니 지금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 있을 때는 의식의 흐름 기법과 좀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기서 또 부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좀 부분적으로 혼용이 되고 있다. 혼합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문체상의 특징은 그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교적 의식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런가요? 짧은 문장과 플러스 현재형 문장이죠. 현재형 시제 또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짧은 문장과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데 좀 효과적이죠.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의식을 보면 전쟁의 비극성이죠. 그래서 전쟁의 주제의식을 좀 체크해보면 첫 번째 전쟁의 비극성. 인간을 이제 총살하기 전이죠.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내가 나오거든요. 이제 총살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에 관련돼서 극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총살을 당한다라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개인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 차원이고요. 개인적 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전쟁의 비극성을 이제 좀 확대하는 거죠.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또는 경시되는 어떤 전쟁의 비극성이라고 하나요? 경시되는 잔인한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1번 주제에서 다 파생이 된 거예요. 1번 주제에서.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내적 고뇌, 좀 총살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것을 덤덤히 지나가려고 하는 뭔가 좀 애써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면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 사회적인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쟁의 비극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잘 해두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그 색채 대비가 좀 나타날 거예요. 소재와 색채 대비가 나타나는데 일단 흰 눈이 있을 거예요. 흰 눈이 그 마지막에 있을 거고, 흰 눈과 서로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 피입니다. 붉은 피가 있겠죠. 그래서 흰 눈과 붉은 피가 서로 색채 이미지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의미상 또는 색채적인 의미도 색채도 되죠. 색채와 의미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자면 일단 흰눈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고 순수한 흰 눈의 모습이 주인공의 죽음과 관련이 되는 거죠. 바로 요 그 붉은 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주인공의 어떤 그 무의미한, 그죠?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이념 대립의 현실 속에서 무가치한 죽음을 나타내는데, 바로 여기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의미라는 것, 그거를 좀 체크해 보면, 색채도 흰색과 붉은색으로 대조가 되지만 결국은, 이런 아름다움과 무가치한 죽음, 이 의미가 결국,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죠? 전쟁에 대한 비극성과 함께, 죽음과 관련된 또는 전쟁의 비극성, 다시 한번 쓸게요.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죽음의 의미도 강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극성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바로 이제 지문으로 좀 들어가죠. 최소한 객관식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요소들은 이렇게 키워드로라도 정리를 좀 해두고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자, 체크하는 동안 한번 좀 볼까요? 본문이 생각보다 좀 길죠? 네, 생각보다 길죠? 내면의 의식 흐름이 있어서 와, 2페이지가 꽉 찼네요. 그죠? 넘쳐나서 2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보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요건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그죠? 네, 2번 본문 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익혀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좀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동무 총살. 이거 뭐죠? 동무 총살인데 요것이 바로 상황이 나타나네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상황인데 상황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는 배경도 암시하고 있죠. 배경 암시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6.25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라고요. 공식 명칭은 6.25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음 이어서 이 2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못 박혔다라고. 근데 여기 잠깐, 그의 머릿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요? 아니면 무슨 시점인가요? 해서 나를, 그죠? 나를, 객관적으로 좀 표현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에 해당이 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 시점에 혼용이 있었다라고 했죠. 나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죠. 3인칭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3인칭 시점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라고 정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동, 그들은 이제 괴르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일 거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군들일 거예요. 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군, 북한군이죠. 북한군들인데 머리가 덥수룩하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요? 야윈 얼굴에 내입바람의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쭉 밑줄 칠까요? 머리가 덥수룩하고 외모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한 청년인데 한 청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쭉 밑줄을 칩시다. 내입바람인데 외모 묘사를 하고 있죠. 외모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것은 전쟁의 비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청년의 역할도 미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총살당해요. 그런데 이 총살당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에게 영향 줌. 요 정도로 할까요?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동문은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인민의 처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요거 총살입니다. 전쟁의 비극성이죠. 그래서 우리 인민의 처사라고 하는 것은 총살이에요. 저 총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도 제시되지만 전쟁의 비극성이죠. 그래서 대장인가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이제 나의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슬슬. 자,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요. 그래서 생명체와 도구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생각입니다. 네, 청년의 생각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요. 청년의 생각을 제시한 거요. 네,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에서, 자,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여기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청년 이퀄 뭐다? 국군입니다. 청년은 국군이에요.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인간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요. 한마디로 실존의식이죠. 그래서 여기죠. 비로소 내가부터 알았을 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확실히 존재한다는 내 실존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기뻐. 뭐가 기쁘지? 나는 기뻐. 해서 왜 기쁠까요? 실존하는, 저 실존의식과 관련되는 거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죽어간다는 것. 그죠?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기쁠 뿐입니다. 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의 실존성을 확인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기쁠 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실존하고 있다라는 인간의 실존하는 그 모습을 또는 그 존재의식을 깨달았다 또는 인식했다라는 점이죠. 이거를 인식한 건데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소 철학적인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이 기쁨인데 이것이 주제의식을 암시하는 거예요. 벌써 게임 끝났어요. 주제의식 암시 이거예요.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실존성을 그죠?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좋소! 차가운 음성이죠. 그 전에 명확히 차가운 음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차가운 음성은 청년의 의지겠죠. 청년의 의지를 암시하는 말투예요. 청년의 의지. 청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덤덤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청년의 이 모습을 보고서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는 거야. 나에게 영향 주는 게 뭐다? 나에게 영향 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마지막에 총살당하기 직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흘렀고 이 두 길을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 유감은 없을 거요. 해서 두 길 세모 칠까요? 죽음의 길입니다. 총 땡기겠다는 얘기죠. 죽음의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유남한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여기선 결국 총을 당기는 길이 되니까 죽게 되는 거죠. 유감은 없을 거요.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거죠. 치사하게. 피해자는 돌아섰다. 본으로 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쥐었다. 이런 나쁜 새끼들. 그죠?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없이 한번 볼까요? 자, 눈길로 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었어요. 헤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아니면 존엄한 인간으로서 죽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실존 또는 존엄한 인간으로 죽겠다는 의지죠. 인간으로 죽겠다는 의지를 청년이 드러낸 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자, 요거 좀 내면의 의식 흐름 기법이 좀 보이는 부분이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간 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죽겠다는 청년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그래 쏠 테면 쏴봐.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조금 더 이제 스크롤을 좀 올려서 정리 좀 하죠. 그래서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정리를 하고요. 여기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의 상상이죠. 나의 추측이죠.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똑바로 정면에 눈 준 채 조금도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그죠? 네, 침착한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우선 밑줄 먼저 치고 죽음에 이제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 청년의 죽음을 예감하는 거죠. 요거는 네, 청년이 죽을 거, 총살당할 거죠. 죽음을 예감을 하는 거고요. 주관적 추측 표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침착한 걸음걸이에서 그 죽음에 대한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쪽에다 좀 쓸까요? 청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고, 네, 없다라는 거죠. 요게 1번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침착한 걸음걸이는 결국, 두 번째로 보면, 나도 역시, 죽음이죠. 네, 총살을 의연하게, 의젓하게, 의연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받아들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굴하게, 여기 놔둬요. 비굴하게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눈앞이 빙빙 돈다 하는 부분으로 가죠.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였다고요? 방금 봤던 청년이에요.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바로 청년이 이렇게 했었다는 내용이죠. 청년의 갔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인 것만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 또는 동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화되었는데 청년의 그런 모습에 내가 동화된 거예요. 영향받은 거죠. 그 순간 총을 꽉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해서 네,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청년이에요. 예, 총살당하는 청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총살당하는 청년이고요. 언덕길을 걸어가는 것도 청년, 피해자도 청년이죠. 그래서 총을 꽉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청년을 위해서 인민군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상이겠죠. 네, 청년을 위해 내가 인민군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죽이려 함. 서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해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었죠.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동질감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거니까 1인칭 시점으로 부분적으로 좀 바뀌었네요. 1인칭 시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라고 했었던 거에서 좀 객관화했던 표현에서 1인칭 시점이 이제 잘 드러나기 시작하죠. 써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눴다. 그는 누구예요? 네, 나예요, 사실은요. 객관화시킨 거죠. 숨죽이는 순간. 그래서 1인칭 시점과 전지적 3인칭 시점이 뒤죽박죽 문장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죠? 예, 청년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1인칭 시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지금 혼합돼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소설인 거죠. 그래서 총구에서 막 불이 빗발쳐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청년을 위해서 인민군에게 총을 쓰는 거죠. 그리고 쓰러진다. 누가? 인민군이 쓰러졌겠죠.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라고 해서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사실일지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네, 인민군의 죽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두 명이 쓰러졌다 해서 인민군의 죽음을 의미해야 되겠죠. 자, 됐나요? 근데 인민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쓰러진다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요거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죽음에서 요거 좀 써서 그렇지만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좀 지나니까 이제 두두두두두둑 하고 이제 총을 쏘는 거겠죠. 그죠? 네. 현재형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형 시제인데, 이게 지금일까? 현재형 시제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총을 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3번으로 좀 가면, 네, 3번으로 가면, 자, 아까 했던, 네, 1인칭 시점과, 다시 한번,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혼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얘기하는데 쓰러진다뿐만 아니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 앞뒤로 그죠? 여기서부터 쭉 이어진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응수가 왔다라서 혼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나는 잡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일과 과거의 일을 교차해서 씁니다. 이걸 왜 했느냐? 시점이 혼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에 내가 총 쏜 거야. 예, 과거의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사건 내용입니다. 요건요. 내가 인민군들에게 총을 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사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현재형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나는 포로로 잡혀 있어. 지금 나는 잡혀 있는데 청년이 내가 잡히기 전에 딱 해서 두두두두둑 땡겼어요. 두 놈이 쓰러졌어. 근데 응수가 왔어. 결국 내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총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과거의 일일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과거의 사건 내용 현재형 시제로 표현했다라는 건 뭐가 될까? 예, 좀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 시제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네, 생생함이죠. 네, 현장감과 그 당시의 장면의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점을 혼용하면서 과거 사건이지만 현재 시제로 표현한 거예요. 그 특징을 하나 더 체크해 둬야 될 겁니다. 그 특징을 체크해 둡시다. 자, 계속해서 네, 이마에서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빙빙 도는 거죠. 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이죠. 네,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그런가요? 의식이 자주 흐린다라고 해서 지금 부상을 입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총에 스쳤거나 총을 맞았거나 해서 의식이 자주 흐린다라고 하는 건데 응수가 나서 여기서부터죠. 그는 푹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다잡고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뚝 그쳤다. 적은 전후좌우방으로 흩어져서 육박하여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죠?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다 해서 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인데
자,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식이 흩어졌죠? 뭐, 요런 부분인데, 자, 의식이 자주 흐린다, 여기서부터 그의 부상이죠.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나예요. 과거의 사건을 좀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의 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부상 당함으로, 예,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그래서 쓰러졌고요. 다시 겨누고 부상당했는데도 막 땡긴 거예요. 그래서 놈들의 사격이 뚝 그쳤다라는 건 이제 예, 뭡니까? 내가 다친 거죠. 예,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흩어져요. 그래서 다잡고 흩어지는 의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부상당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부상당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의식을 잃은 난사라고 해서 의식을 잃은 그죠? 예, 여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또 문장 표현상의 특징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저기 1, 2, 3, 4, 5를 부분적으로 썼는데 6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흡이 예, 좀 급박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죠. 그래서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긴장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긴장감 상승. 짧은 문장을 통해서 긴장감 상승. 됐나요? 그 다음 7번 하나 더 하면 이렇게 객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라고 객관적 표현 그로 표현했어요. 그라는 객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최대한 뭡니까? 예, 객관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3인칭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3인칭 시점을 사용을 해서 객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3인칭 시점을 사용한 건데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두두두둑 하고 도는 거죠. 한 구석이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예, 끈적끈적한 액체는 뭡니까? 바로 피죠. 피고요.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쾅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팡 머리 쪽으로 이제 철모 있는 쪽으로 내리쳤죠. 그래서 기절시킨 겁니다. 머리를 쳐서 그 순간 이 의식을 잃었다. 기절한 거죠. 네, 기절을 했어요.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일단 기절시키고. 바른편 팔 위에, 오른편 팔 위에 격통이 일어난다. 오른쪽 팔이죠. 그래서 자, 됐나요? 앞부분은 과거인데, 자, 오른쪽 바른편 팔 위에서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가 이제 현실적 또는 네, 현실에 관련된 네, 현실의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그는 간신히 왼편으로 바른편 발을 엎스러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피가 흘렀었던 거겠죠? 그래서 뭡니까?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상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총을 맞았거나 총이 관통됐거나 스쳤거나 해도 그의 부상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나요. 그의 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자,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는 검붉은 피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붉은 피 아까 얘기했죠. 네, 검붉은 피 네모칸 치고 색채 이미지인데 한푹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하는 부분인데 검붉은 피. 자, 두런두런 말소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과연 여기는 어딜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버전으로 이제 살펴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민군의 소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이제 현재로 온 거예요. 자욱하다. 과거에 내가 부상당해서 실려왔던 장면을 지금 체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먼저 거미줄이 뽀연인데, 배경묘사니까 이제 좀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담배 연기가,
뽀얗다라고 하는데 앞부분의 내용부터 좀 보면 말소리가 들렸고요. 네, 말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해서 방안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요쯤에서 체크할게요. 인민군의 모습이 있죠. 인민군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일상적인 모습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다른 데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 페이지 바뀌었으니까 여기로 좀 하죠. 그래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는 건 인민군이 그냥 사람을 죽였는데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니까 이게 전쟁의 비극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어떤 일이 있었어? 사람 죽인 거잖아. 죽이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는 걸 보고 전쟁의 비극성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또 가서 이따금 흰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했는데 흰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마 환상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라 아마 그의 의식 속에서 남아있었던 그 청년이 갔던 그 길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의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의 소리가 아니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나겠죠? 그의 의식에서 들리는 소리다. 의식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진짜 현실적인 소리 아니에요. 의식에서 들리는 소리로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청년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소리일 거예요. 자신의 어떤 죽음과도 관련된 암시겠죠.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이 되었다. 모든 것은 결정했다. 뭐가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죽음, 총살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총살이 결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상황 정리 좀 잠깐 하고 가죠. 내용 가볍게 흘러서 총살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살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은 처형 집행, 다시 한번 요거 총살이고요. 총살이 집행되는 거고요.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차가운 거에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일으켜 이따금 경련을 일으키고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짧은 문장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서 뭡니까? 문이 삐그덕거리면서 열리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는 지금 나의 내면의 의식에서 지금 현실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좀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현실로 오긴 왔는데 의식이 좀 몽롱해져서 발자국 소리도 들어요. 흰눈을 밟고 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었다가 다시 현실로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그덕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나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닥다리도 내려올 것이다. 올라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죽음의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음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올라가면 이제 뛰어가시오. 억울할 거 없을 거야. 뛰어가면 뒤에서 두두두둑 땡기겠죠. 총을.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짧은 문장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의식과 현실 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호흡이 짧아요.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내면의 의식을 나타내는데 긴박한 내면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 없다. 어쩐 일일까? 짧게 쓰고 있죠. 몽롱한 의식의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짧은 문제 인물의 내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좀 긴장감 있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러 하게 되는 그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짧은 문장과 관련돼서 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과 의식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지금 잘 표현이 되고 있다. 이리 지금 주인공의 시점처럼 느껴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요거 별표죠. 계속해서 몽롱한 의식착오 탓인가 고도발성을 갖고는 몸을 일으켜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온다. 사닥다리다. 죽으러 가는 거죠. 사닥다리다. 그래서 고개를 들었다. 여긴가요? 네. 그래서 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죠. 네, 이 부분이죠. 네, 고개를 들었다. 여기로 해서 요거는 현실적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사건과 관련되는 거죠. 왜? 고개를 들었고 광선을 받고 사닥다리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죠. 네, 사닥다리는 결국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죽음의 매개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총살 집행이 결정됐다는 걸 앞에서 봤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 빨리 나!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의식과 현실로 보면 내 의식 아니에요. 내면 의식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여기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자,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형 집행을 서두르는 거죠. 한마디로 귀찮은 거야. 네, 처형 집행, 총살 집행을 그들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이고 또 빨리 쉬려고 하는 거겠지. 전쟁의 비극성이죠.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요짚으며 네, 아마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기어 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에 뒷덜미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아이고 이런. 자, 다시 한번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비정함이죠. 한마디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투박하고 뭡니까? 좀 과격한 의미죠. 네, 과격한 행동인데 이 과격한 행동은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부상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배려 없음 요 정도로 써봅시다.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아이고 힘들었겠죠? 찬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들어왔다. 이제 현실이에요. 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바로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이기려고 하려는 거죠.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그거 전에 요거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 비굴하게 도망치듯이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고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해서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는 뭐와 비슷해? 청년의 영향이었죠. 앞부분에 청년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내가 그렇게 죽을 거란 얘기죠.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해서 인간의 존엄성, 실존성을 지키면서 죽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성, 네, 실존성 또는 네, 존엄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존엄성을 네,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의연한 태도로서 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죽겠다는 내용이에요. 비굴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의지적인 거예요.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달린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여기 바로 설명되어 있네요.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별표 쳐야 되겠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죽으려는 의지? 비굴하지 않게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실존성을 지키면서 죽겠다라는 내용이겠죠.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을 의지적인 내 신념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 인간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정체성, 존엄성을 인간의 정체성 또는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 하는 것을 2번 반복했어요. 그렇군. 초라하게 죽지 않겠다. 비굴하게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뒤로 가서 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하는 부분이죠. 저기입니다. 준비 완료 보고와 하는 부분이에요.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이어졌다. 야, 빨리빨리 죽이네요. 되게 잡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바로 직결 처분하듯이 신속하게 사형 집행을 하는 거죠. 왜 데리고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식량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포로에 대한 존엄성이 없네요. 자, 저렇게 해서 본부에서 자, 눈에 쌓인 부분으로 바로 가죠. 눈이 쌓인 쌓인 흰 둑길, 흰 둑길이죠. 흰색이죠. 그래서 흰 둑길인데 흰 눈이 쌓인 길이에요.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것이냐? 이 둑길을 걸어가게 해서 뒤에서 총을 땡긴 거죠. 그래서 펀치란 여기까지 흰 둑길부터 여기서 보면 전쟁의 비극성을, 여기서 흰 둑길은요 전쟁의 비극성을 암시하는 거죠. 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해요. 왜? 둑길에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흰 눈과 그죠? 붉은 피는 서로 대조가 되는데 저 둑길 자체 흰색이 아니라 둑길이에요. 둑길. 이 둑길이죠. 둑길은 전쟁의 비극성. 여러 사람이 죽은 공간이니까 전쟁의 비극성. 자, 됐나요?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라고 해서 흰눈은 순수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요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눈인데 이것이 붉은 피와 서로 대조가 되면 붉은 피와 대조가 되면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해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흰색이 붉은 피가 툭툭툭 떨어져요. 아유, 더 눈에 띄는 거죠. 자, 됐나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그래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청년이 했던 얘기 그대로 나에게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인민군의 얘기겠죠.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 이유가 없을 거요. 그죠?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로 해보면 여기 누구에게 청년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유감이 없을 거요 라고 했던 부분은 따옴표가 없네요. 첫 번째 청년에게 했던 말이야. 청년에게 인민군이 했던 말이죠. 인민군이 북한군이 했던 말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따옴표가 없네요. 문체상으로 보면 따옴표가 없습니다. 따옴표가 없다라는 것은 인민군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 속에서 의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의식에서 전달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표현이죠.
걸음마다 흰 눈이의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드디어 이제 뭡니까? 총살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그죠? 밑줄 쳐야 되겠네요. 총탄 재는 자 바람처럼 차갑다. 그죠? 네, 총탄 재는 소리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소리, 여기 감각, 청각이 있고요. 차갑다, 요거 있죠. 바로 뭡니까? 청각의 촉각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할까요?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이 있네요. 와, 밋밋할 줄 알았더니 전쟁의 비극성에 다룬 작품이라 표현이 좀 약할 줄 알았더니 저런 것도 표현을 하네요.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의 의연함이겠죠. 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뭐 뒤로 좀 보면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일각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적이죠. 눈앞에 흰 눈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끝을 맺어야 된다. 슬슬 이제 의식이 그죠? 요거는 나의 의식에 비친 모습이죠. 비친 풍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흰 눈이 있는 거. 흰 눈은 전쟁의 비극성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흰 눈은 죽음 또는 청살 또는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흰색의 이미지요. 흰 눈이죠. 네, 별표 쳐야 되고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의연함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예요. 의연한 태도.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네, 두려움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블록 B분으로 갑니다. 걸음걸이는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청년이랑 똑같네요. 청년이 죽은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다. 의지가 있고요. 정확했다. 의식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의 실존성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의식을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 인간의 실존성 또는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점점 이제 죽음에 다가가네요. 다시 한번.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에서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요거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태도겠죠. 네.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 접근해 가는 마지막 길은 총살을 당하는 걸 거예요.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일 것일 수는 없었다. 그렇죠?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 지금 두 길을 걸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봤었던 요 부분이죠?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네, 표면적, 현실적으로 흰 두끼를 걸어가는 거겠습니다. 걸어가는 거겠지만, 거기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네, 총살이죠. 네, 총살이, 그죠? 총살이 집행되는
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죽음의 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석을 걷고 있다.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흰눈이요. 아까 얘기했죠. 비극성. 아니 흰눈 자체는 뭐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데 흰눈은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까 여기 얘기했죠. 죽음의 비극성을 부각시켜주는 소재다. 라고 하는 거죠. 총성, 연발하는 총, 따다다다당, 이제 총을 쏘는 거죠.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와, 해서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과 같다라고 해서, 죽음의 과정인가요? 네, 죽음이죠. 네, 총살하는, 총을 땡기는 거죠. 네. 총살하는 장면을 굉장히 객관화시킨 부분이 있죠. 네, 객관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난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이야기 소리가 난다.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뒷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전쟁의 무의미함, 비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체크할게요. 또 어딥니까? 지금 이제 총 맞아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자, 반복 표현이죠. 여기요. 이런 반복 표현을 통해서 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나의 의연함이죠. 나의 의연함을 지금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아무것처럼 죽게 되는, 그죠? 네. 인간을 무시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어떤 그 현실과 거기에 따른 그 비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복 표현의 특징. 흰눈이 회색빛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제 또 슬슬 정리할 거예요. 이제 비슷비슷해요. 사실은요. 뭐 장면이 뭐 그렇게 다채롭게 많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흰눈이 회색빛으로 하는 부분이죠. 흩어지다 점점 어두워간다 라고 하는 건데 자, 흰눈이 회색빛으로 바뀌는 거 흩어지다 점점 어두워간다 이거는 누구? 나의 죽음이죠. 그래서 나의 죽음의 과정이에요.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시각적인 색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죽음의 과정이고 거기에서 의식이죠. 죽음의 과정 또는 죽음의 의식이라고 좀 봐야 될 거예요. 그 의식을 이렇게 색채가 어두워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탁 쓰러져서 이제 슬슬 눈을 감게 되는 거겠죠.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아까 청년을 청살했을 때처럼 눈을 털고 주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피 닦는 거겠죠. 이건요. 아무 일 없듯이 해서 다시 한번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는 건데 전쟁의 비정함이죠. 그래서 비정함 또는 전쟁의 비극성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 죽이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까 봤던 그 장면처럼 내가 청년을 위해서 총을 땡겨준 것처럼 담배를 말아 피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지개를 켤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의 비극성과 비정함이 나타나는 건데 앞에 똑같은 얘기예요. 일상적인 인민군대 기지를 할 것이다 해서 일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으로 되돌아가요. 그만큼 죽음이 흔하다라는 얘기겠죠.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복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현실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인간의 죽음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신경도 안 쓴다는 내용이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두 줄.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모두 평범한 일이 돼요. 와, 모두 평범한 일이다. 사람을 죽이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일이래. 얼마나 비극성입니까?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이죠. 여기죠. 그래서 모두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햇볕이에서 의식이 어두워갔다.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어두워지고 있고요. 근데 흰 눈이라고 하는 것과 햇볕이 따스하다라고 해서 그의 죽음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외부 현실 세계겠죠?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외부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요걸 좀 견주면 죽음이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할게요. 그냥 인간의 죽음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외부 현실 세계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죠? 네. 인간의 죽음에 어떤 그 비극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인간의 죽음에 대한 비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비장미라고도 얘기해요. 예술적으로. 비장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묘사를 통한 비장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외부 현실 세계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이 흘러가요. 근데 인간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와, 됐나요? 그 다음에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얻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죠. 나의 의식 단절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이겠죠. 의식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저 부분은요. 그래서 의식 단절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